학초가 치는 폐문의 북소리에 잠을 깬 군수는 무슨 병고라도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사령과 함께 나타나자 청상에 앉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어린 아이인 너가 무슨 원정이 있어 이같이 소란스럽게 하느냐. 군수를 대하자 학초는 품에서 소지를 꺼내 올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미는 이 고을 우음동에 사는 박학래여입니다. 집에 아비가 불시행역으로 방금 사생결단이고 명의 재경각이 옵니다. 하고 북을 천 연유를 차근차근 아뢰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학초는 더욱 목 놓아 울면서 군수를 쳐다보며 민의 아비가 죄가 있을 것 같으면 본관 성주 하파 아래서 유죄 무죄를 밝히시오. 만일 죄가 있으면 성주가 처치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파란 호칭은 고위 관료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각하보다는 조금 높은 격식 호칭입니다. 보통 지방수령에게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날이라는 호칭을 썼으나 학초는 그보다 더 높은 호칭을 썼습니다. 잠시 간격을 둔 학초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학길이가 민의 아비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함은 단양 성참반댁에 여종을 판 대금입니다. 필연코 그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민의 아비에게 독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성참반댁에 직접 요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성참반댁의 곡식을 먹은 것은 갚지 아니하고 이같이 여종을 판 대금은 아비에게 갚아달라고 합니다. 성참반댁은 성세강약으로 감히 하지 못하고 더구나 민원을 본관 성주 앞에 정하지 아니하고 월정함은 이미 아실 터이옵니다. 민의 아비가 방금 중로에서 죽사오니 제발 살려주시기 바라나이다. 처음 부분은 학초의 아비가 안동 진영에 잡혀간 이유를 아뢰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군수의 관할 구역인 우음동의 백성을 감히 이웃 고려 진영에서 잡아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군수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안동 부사가 아닌 진영의 장교가 월권을 행사한 것은 참지 못할 기분이었습니다. 학초의 억울한 사연보다는 이 점이 군수 신계를 건드린 겁니다.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은 군수도 내심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관장하는 고을 백성을 인근 고을, 그것도 안동 진영에서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괘씸할 수밖에. 잠자코 생각을 마친 군수는 영을 내렸습니다. 너희 탄원과 민소에 대해서는 차차 밝히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대령이 있으라 하고는 사령들, 장교들을 불러 진영으로 보내는 문서를 발송하여 주며 갔다 오게 하였습니다. 학초는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소견에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의 영장이 잡아간 죄인을 당장에 내어줄 리도 없을 뿐더러 자칫 군수가 보낸 공문대로 순순히 시행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된다면 이 송사가 어느 세월에 해결되며 잡힌 아비는 언제 풀려날까 하는 걱정이 들자 학초는 군수에게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일이 이렇게 되면 진영나졸과 군수나졸 간에 충돌이 생겨 본관의 채통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안동지방으로 넘어서면 안동 진영은 가히 100만 군조를 가진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성주 관납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도처의 장정들을 모아가서 영지를 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이다. 당시에는 수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모자라면 민가에 들러 군수의 지령을 보이고 장정을 징발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며 수령의 힘을 빌려 민원을 낸 사람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나 부역, 그 밖의 관청 일을 지방 수령이 하명하면 고을 사람들은 그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부역의 습관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에도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군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라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초는 군수에게 절을 올린 후 군교들과 함께 서둘러 안동 진영으로 가면서 도중에 각 처 마을에 들러 사람들을 이끌고 진영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동네 앞을 지날 때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명, 두 명 모이던 장정들이 예천의 경계를 벗어날 때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였습니다. 학초의 부친을 잡아가던 안동 진영 군졸들은 아직 진영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의 주막에서 아침을 겸하여 술 한 잔을 걸치며 학초내가 돈을 마련하여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대로라면 먼저 유학길에게 뇌물을 받은 터, 뒤이어 학초내도 뇌물을 바칠 터, 양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는 슬며시 풀어줄 속셈이었습니다. 당시 벼슬아치도 녹봉이 작았는데 말단 구실아치 나졸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쁠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아의 나졸이나 진영의 군졸들은 죄인을 잡아갈 때는 수령이나 진영장의 성화 같은 명령이 아니고는 곧장 관아나 진영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일은 진영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장교가 벌인 일인 만큼 서둘러 진영으로 갈 리도 없었습니다. 붙잡힌 집안에서 돈을 마련하여 찾아오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잡힌 가족은 해결해야 할 돈과 군졸에게 줄 약간의 돈, 그리고 술과 식비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만약 기다려도 붙잡힌 집에서 아무런 기색이 없으면 관아나 진영으로 끌고 가서 정식대로 처리할 셈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학초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14살짜리 어린 학초가 예천 관아 장교와 나졸 그리고 동민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이후 중로에서 아비를 구하고 부친을 압송하여 가던 진교와 그 진교에게 부탁한 송민은 유학길을 결박하여 예천으로 향하였습니다. 안동 진교가 군수를 통하지 않고 멋대로 예천의 백성을 압송하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월권 행위를 한 셈이었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려는 진영 장교와 유학길을 장정들이 들것을 만들어 상의를 메고 오듯 너화 넘차 너화를 외치면서 예천 관아로 행진하였습니다. 이를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은 서슬퍼런 진영 장교가 붙잡혀가는 이러한 모습은 처음 보았는지라 마을 앞길을 지날 때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서 구경하였습니다. 근래 없던 큰 구경거리라 호기심 많은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동굴을 벗어나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까지 진영의 군졸에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그 군졸이 잡혀가는 신세가 되자 쌓였던 분풀이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마치 자신들이 잡아가는 기분이 들었는지 어깨춤까지 추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을 벗어나서 관아까지 따라왔습니다. 관아에 잡혀온 진영 장교는 크게 꾸중을 당하고 나서야 풀려나고 진영이다 부탁을 한 유학길이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간 학초의 부친은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영 장교에게 잡혀가던 학초 아비가 무사히 풀려난 것은 군수의 도움 때문이지만 갑자기 당한 일에도 침착하게 소지를 써서 관아에 찾아간 것도 사령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자 폐물에 북을 친 점, 그리고 군수에게 사건 전말을 얘기함과 아울러 하파라는 호칭을 쓰면서 진영 장교가 월권을 함을 강조하여 군수의 심령을 자극한 점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학초가 갓 20세가 되던 해에 닥친 흉년 때문에 빈동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동하여 관아를 찾아가서 군수에게 세금 부과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이를 관철하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